예, 이번엔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470명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각종 사업장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잇따른 이 집단 감염 확산 영향이 큽니다.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44만 6천여 명에게 이루어져서 접종률 0.86%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930여 건이 추가됐는데 대부분 경증입니다. 접종 뒤 사망 신고는 2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50대 요양병원 종사자로 입원 환자가 아닌 첫 사망 사례입니다. 기저질환 여부와 이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에 대해선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백신 2차분 물량을 1차에 미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 접종할지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효과성을 입증할 정보가 부족해 만 65세 이상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만 65세 이상에도 접종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앞서 접종이 시작된 해외에서 고령자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1차 접종했을 때 효과가 최대 73%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실제 접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연령층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스트라제네카 고연령층의 효과는 거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2차 접종분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에게 먼저 1차라도 맞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자 한 사람에겐 2차분이 배정돼 있는데 같은 종류의 백신 2차분이 들어와 있거나 도입 일정이 확실하다면 접종 간격 때문에 남아있는 2차분을 1차 접종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백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백신 물량이 한정된 만큼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냉장고 고장 등으로 보관 온도를 벗어난 사례가 7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백신을 모두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의 잔량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사소한 부주의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편 공무 출장이나 경제활동, 올림픽 참가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3개월 내외로 방문하는 사람은 오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방문 국가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거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갈 경우에 한정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